잘하지 그랬어. 보겠습니다. 매일 응? 그 반배 증표까지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학교가 생각보다 많구나. 다항 시계 연산. 지금 방금 전에 2학년 10반 카톡 방에서 선생님이 3학년 10반으로 오면서 카톡 축하해. 자, 보겠습니다. 10반에서 10반으로. 일단은 다항식의 연산 단원은 우리 곱셈 공식, 그 다음에 그와 연결된 인수분해, 그 다음에 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이쪽이 이제 아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파트이고, 그 중에서 사실 곱셈 공식은 그냥 뭐 뻔하죠. 식 서로 곱해져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여러분이 다항식 연산을 할 줄 모르는 게 아니잖아. 더하고 빼고 실수배하고 곱하고 뭐 분배하고 뭐 다 알잖아. 근데 정리를 하는 데는 원칙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림차순의 정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둘 이상의 문자가 혹은 아니지 둘 이상이라고 하면 둘도 포함이 되잖아. 셋 이상 죄송 셋 이상의 문자 혹은 복잡한 반복되는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는 보통 우리가 치환을 해서 복잡한 반복되는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를 통해 해결하는 경향이 있죠. 뭐 이런 아니 이거는 그냥 그 노트는 선생님이 그냥 이거 샵해갖고 써줄 때만 문제풀이 할 때만 그때 한 번씩 나오는 약간 달라요. 용도 자체가 전혀 달라요. 여기다가 이거는 그냥 여기 노트에 필기하시면 여기 프린트에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때 우리가 다항식의 곱셈 같은 경우에는 좀 하는 요령이 있어요. 요령.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2x3승 더하기 3x 더하기 1 곱하기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 자, 너네가 이런 상황을 계산을 해야 돼. 전개를 당연히 못하지는 않겠죠. 너네가 하나씩 해서 하려면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요 정리를 좀 한 번에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갤로시아 곱셈법이라고 부릅니다. 갤로시아 곱셈법. 이름 몰라도 돼요. 갤로시아 곱셈. 그래도 기억해주면 갤로시아라는 사람이 좋아하겠죠. 사실 사람 이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맞겠지 뭐. 자, 근데 어떤 방법이 가능하냐면 개수들을 두 개를 곱했을 때 개수를 쓸 건데 어떻게 쓰냐면 얘네를 먼저 써주세요. 얘는 2, 그 다음에 x 제곱은 0이죠. 3, 1. 자, 이쪽에 얘네를 써주고 세로로 얘네를 써줍니다. 마이너스 2, 1, 5. 자, 그리고 각 행과 열에 맞춰서 둘을 곱한 숫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곱하면 마이너스 4. 곱하면 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쭉쭉 쓰시면 돼요, 그냥. 2, 0, 3, 1, 10, 0, 15, 5. 자, 이렇게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곱하고 나서는 세로로 다시 써줍니다.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합을 해서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를 뭐 여기다가 얘는 마이너스 4 더하면 2 더하면 4 그 다음에 이쪽 더하면 1 이쪽 더하면 16 너 더하면 5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정리를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에 초고차부터 내려오시면 돼요. x5승 2 x4승 4 x3승 x제곱 16x 플러스 5까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다. 물론 여러분이 그냥 다 써서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어떤 방법이 있고 나름대로 실수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떤 약간 뭐 이런 거 있죠. 뭐 생각 넓히기 해갖고 막 갤로시아 인도의 고대 수학자 해갖고 막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던 대로 하셔도 되고 사실 선생님은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하지는 않고 암산을 하죠. 같은 차수끼리. 그래서 이렇게 곱해지면 최고차는 바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4차가 될 수 있는 게 너랑 어디 갔어? 너랑 곱해지는 거 말고는 없죠. 그죠? 요거 되는 거고 3차가 되는 게 너랑 상수항 뭐 이렇게 암산을 해서 하셔도 되는데 그 암산이 자기가 조금 뭐 능숙하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복잡한 식의 연산은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반복되는 요소가 있는 경우에 뭐 이제 치환을 하든 뭔가를 이제 묶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2번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우리 5페이지에 예제 2번 같은 거 봅시다. 자, 예제 2번이 이제 대표적인 셋 이상의 문자가 나오고 반복되는 부분을 이제 묶어서 처리하는 치환이라고 돼 있긴 한데 치환을 문자로 이제 딱 명확하게 표시를 하셔도 되고 그냥 묶어서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너랑 A 빼기 B 빼기 C 자, 요렇게 돼 있고 여기는 A 더하기 B랑 C를 뺐고 다시 A 빼기 B 더하기 C까지 자,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B 플러스 C가 그러니까 문자는 3개지만 보통 둘씩 묶어가지고 일부를 묶어서 처리를 하지. 그래서 얘는 관점 자체가 A와 B 플러스 C를 더한 것과 A와 B 플러스 C를 뺀 거로 바라봐 주시고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A에다가 B 빼기 C를 더한 것과 똑같이 A에다가 B 빼기 C를 뺀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뭐 XY라고 X 뭐 이런 걸 Y라고 생각을 한다면 합차니까 A제곱 빼기 B 플러스 C의 제곱이랑 이쪽에서는 이제 A제곱 빼기 B 빼기 C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조금 더 정리가 수월하죠. 자, 이 부분에서 다시 얘네를 전개를 했을 때 아마 얘가 뿔말아서 없어질 것 같은데 그지? 그러면 2a제곱이랑 2b제곱 남죠? 그러면 마이너스인가? 그럼 너는? 아니네 잠깐만 마이너스니까 없어지지 않나? 더하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아니다 마이너스 2b제곱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는 0 식 정리하시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는 나름대로 뭐 특별히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이 어차피 이거 전개를 못할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전개를 할 때 가급적이면 효율을 가지고 전개를 하자는 거고 그래서 이 단원은 할 수 있고 없고 여부보다도
내가 얼마나 좀 이게 간결한가, 좀 정리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시려면 다양한 곱셈 공식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곱셈 공식을 많이 외우고 있는 거는 당연히 필요로 하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앞에 보시면, 우리 3페이지, 한 페이지만 앞에 보시면, 곱셈 공식이 엄청 여러 개가 있어. 이거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이 중에 상대적으로 그래도 쓰임새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게, 내가 봤을 때는 10번 1번 곱셈 공식에 10번 요거 잘 모를 수 있고요. 뭐 저는 아는데요, 뭐 알 수도 있겠지. 근데 모를 수도 있고 10번. 그 다음에 밑에 곱셈 공식의 변형. 사실은 일반적인 곱셈 공식보다도 변형이 사실 되게 중요하고, 그 변형된 공식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3번, 그 다음에 5번, 6번, 그 다음에 밑에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게 9번 정도? 10, 11번은 뭐 그렇게까지는 여러분이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운다면 선생님이 골라줄 만한 거는 10번, 그 다음에 3, 5, 6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밑에 3, 5, 6은 알 거고, 9번 정도까지는 외웠으면 좋겠다. 9번. 왜냐하면 9번은 여러분이 직접 증명을 하려고 하면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직접 증명이 본인이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단순하게 두 개의 어떤 항끼리 곱했을 때 정리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면, 우리가 아마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A 더하기 B의 n승의 전개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확률과 통계를 지금 아마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고, 확률과 통계를 한 번쯤 선행을 한 사람도 있고 할 텐데, 확률과 통계 배워본 사람 배운 적 있나요? 그럼 거기 이항정리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항정리와 관련된, 사실은 그 이항정리가 항등식의 개념, 그 다음에 공수 원의 개념과 아주 밀접하게 닿아 있기 때문에 요 너의 전개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요게 이제 무슨 개념과 관련되어 있냐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이제 어떤 숫자 구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과정에서는 왜 이렇게 되는지까지는 선생님 설명을 해주기가 조금 불편하고, 그건 나중에 확률과 통계 수강을 할 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 A 더하기 B의 0승, A 더하기 B의 1승, A 더하기 B의 제곱, 뭐 A 더하기 B의 3승, 땡땡땡 가겠죠. 자, 일단은 A 더하기 B는 0승을 하게 되면 A의 0승, B의 0승이고, 그때 너의 앞에 개수가 1이 됩니다. 1. 처음에 1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얘를 전개를 하면 A의 0승, B의 1승이 되고, 이쪽이 이제 다시 A의 1승, B의 0승이 되는데, 각각의 우리는 뭐만 관찰해 볼 거냐면 개수만 관찰하려고 해. 이제 요 A를 기준으로는 뭐 오름차순이건 내림차순이건 사실 상관은 없는데, A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얘는 A 플러스 B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어떻게 되냐면 1, 그 다음에 양쪽 끝은 1인데, 얘는 A제곱의 개수, 얘는 B제곱의 개수, 가운데 이제 AB의 개수가 있는데, AB의 개수는 정확하게 2가 되고,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윗줄에 있는 두 개를 더해서 너가 만들어집니다. 자, 계속 양 끝으로는 1씩 벌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계속 사이로는 둘을 더해서 그 다음 숫자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A 더하기 B의 3승의 전개식에서의 앞에 개수들이 1, 3, 3, 1이 나온다고. 이렇게. 그 다음 줄은 뭐가 나오겠어? 1, 4, 6, 4, 1이 나와요. 그게 A 더하기 B의 4제곱의 전개식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제곱의 형태에서 어떤 특정한 항의 개수를 물어볼 때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요거는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이쪽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가볍게 소개를 한 거고, 실제로 여러분이 많이 접하게 되는 유형은 아마 많이 봤을 텐데 요겁니다. A 플러스 B를 알려주고 A, B를 알려줬을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A의 n승 더하기 B의 n승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이제 XY일 수도 있고 AB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FN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되게 다양하고 유형 자체도 굉장히 내신에 잘 나오고 난이도 있게 깊이 있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잘 하셔야 되는 어떤 유형 중에 하나인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시작은 뭘로 할 거냐면, 우리가 A 더하기 B에 지금 각각의 n승이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주고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이럴 때가 있어. 예를 들면 A의 3승, B의 3승이 얼마고, 뭐 A의 4승, B의 4승이 얼마인데 갑자기 뭐 A의 10승, B의 10승 뭐 이런 걸 구하라든지, 그래서 좀 더 큰 단위로 가지고 이제 바꿔서, 즉 가장 기초 단위인 합과 곱을 주고 뒤로 이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그보다 큰 단위들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일단 제일 먼저 요거의 상황부터 보면 얘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가 뭐 A 더하기 B가 3이고 A, B가 1인 이러한 A, B인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A의 6승 더하기 B의 6승 같은 거를 구하고 싶대. 보통 여러분이 일반적인 해결은 어떻게 되냐면, 얘를 좀 이거를 이용을 하죠. A 3승 더하기 B 3승의 제곱 빼기 2, 너가 A, B의 3승 하면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다시 얘를 또 너를 이용해서 바꾸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유형도 여러분이 못 푸는 유형은 아니라는 거야. 보통은 풀어요. 근데 이 숫자가 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변형에 대한 어떤 복잡도가 많이 늘어나겠죠. 6이니까 이 정도 선에서 끝나지, 만약에 이게 10승이야. 그럼 사실 되게 귀찮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일반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냥 방금 10승 했으니까 요거 한번 6승 했으니까 요거를 마저 보여주자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긴 FN을 하나를 정의를 할게요. 이렇게 너를 정의를 하고, 해석 자체를 뭘로 갈 거냐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항식의 어떤 근과계수의 관계입니다. 이거를 노트에다 쓰세요. 그래서 노트에다 쓰시면 돼요, 그냥. 자, 맨 앞에는 이렇게 쓰시고, 표현란에는 뭘 쓰시면 되냐면, 표현은 합, 곱을 준 표현이 등장한다는 거지. 합, 곱, 제공. 그래서 보통은 합곱을 어떤 식으로 제공하냐면 저렇게, 뭐 A 더하기 B는 P, A, B는 Q. 자, 이제 해석란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근과계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A, B는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Q는 0의 두 근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수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하는 표현 방식 중에 하나예요. 너네가 합과 곱을 2차 방정식의 해로 볼 줄 모르면 이쪽은 성장이 별로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이거에서 나아가서 내가 저거를 이제 좀 확장을 해줄 거거든. 확장하는 거는 이 밑에다 쓰지 마. 이거는 그냥 여기로 해석되고 끝이야. 이것이 활용되는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다 나머지 정리에도 쓰이고 뭐 이차함수 자체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최소한 어떻게 쓸 거냐면, 이 밑에 거는 여기다가 노트에다 쓰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이용해서 얘를 해석을 좀 해볼 건데, 이 식에다가 양변에 x의 n승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0이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죠? 그럼 내가 당연히 너에다가 양변의 xn승 곱했으니까 너도 어떤 근을 갖냐면 a, b를 근으로 가져요. 그지? 그렇다는 거는 이 식에다가 a를 넣어도 성립하고 b를 넣어도 성립하겠지. 그래서 이 식에 a, b를 대입할 거야. 자, a를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고 얘를 좀 이항을 시킬게요. b를 대입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이럴 때 여기로 해석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지. 근과 계수의 관계상 당연히 합과 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자, 그러면 여기서 x의 n승을 양변에 곱한 다음에 ab를 다시 대입한 이 식에 양변을 다시 더해 줍시다. 자, 이거를 딱 더하는 순간 결론이 나와요. 좌변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a의 n 플러스 2승, b의 n 플러스 2승이기 때문에 f n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어요. 그지? 우변은 p로 묶어주시면 역시 fn 플러스 1입니다. 마지막으로 잠깐만. 야, 이거 넘겼는데. 아, 죄송. 넘겼는데 마이너스인데. 이거 마이너스로 고쳐줘. 내가 이거 넘긴 거야. 그지? q는 음수여야 돼요. 마이너스 q f n까지. 그래서 이쪽에서의 결론은 요겁니다. 여러분이 결론에 해당하는 이 공식을 외우셔도 괜찮지만 사실은 증명 과정이 굉장히 어렵나요? 그렇게까지 유도 과정이 어마무시하지는 않다. 어떻게 했다? 시작을 뭘로 갔다? 합곱에서 2차 식으로 갔다. 2차 식에 양변에 x, n승을 곱했다. 다시 a, b를 더하고 양변을 더했다가 끝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됐단 말이야. 이게 이제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를 한번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요 관계식은 1일 때부터 성립을 하죠. 1일 때부터. 그래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 자체가 F6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F6을 F1부터 이제 대입해서 일단 F1은 얼마냐면 A 플러스 B니까 3이고 F2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제곱해서 요거 두 개 빼면 되지. 얼마나? 7 나오나?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참고로 F2는 여기서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F0이라는 거를 정의하기가 조금 불편하거든. F0 정의하면 나오나? 될 것 같기도 하고. 되네. A 0승, B 0승이니까 2대니까 되네요. 되긴 되네. 그지? 근데 요거 보통 요거 두 개는 그냥 여기서 여러분 쉽게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다고. 자, PQ 자리에다가 3과 1을 일단은 넣어. 그럼 얘가 이제 3이고 얘가 이제 1이죠. 그래 놓고 여기다가 쭉쭉쭉 대입하면 F6 구하는 거 금방이란 말이야. F3은 어떻게 한다? 그 이전 거에 3을 곱하고 얘를 뺀다. 3 곱하고 얘 빼고 3 곱하고 얘 빼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옆에다 쓸 걸 그랬나? 자, 3 곱하고 빼면 18 나와요. 그지? 3 곱하고 빼면 얼마나? 54 빼기 너니까 47 나오는 거 맞아? 그럼 또 하면 되지 뭐. F1은 연산이 좀 귀찮다. 3 곱하면 135 135 빼기 18이니까 117 F6은 3 곱하기 117 빼기 47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어떤 수열의 개념으로 본 거죠. 사실은 수열적인 표현이에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뉴턴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뉴턴 점화식. 뉴턴. 유명한 뉴턴 아저씨 점화식. 응? 왜? 숫자가 안 맞아?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아, 이거는 막 대충 했어. 아, 좀 해, 니네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돼. 사실 이거 썼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숫자 대입하는 거니까. 산수는 뭐 꼼꼼하게 안 했어요. 지금 암산 막 대충 하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 자, 근데 항상 여러분한테 이렇게만 주는 경우는
거는 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주고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할 때도 있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때도 있어. 예를 들면 A의 3승, B의 3승을 가지고 뭐 만들 때도 있고 아까처럼. 그래서 그런 식의 또 다른 변형들이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A의 2n승 더하기 B의 2n승. 자, 짝수 거듭 제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결을 하죠. A의 n승 더하기 B의 n승의 제곱 빼기 2 AB의 n승. 왜?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고. 그럼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1이면 일반적으로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까? 둘 다 홀수 차면 뭘로 잘 쪼갤까? 보통은 이렇게 쪼개요. A의 n승, B의 n승이랑 A의 n 플러스 1승, B의 n 플러스 1승 그래서 다시 적절히 뺀다고. 뭘 빼주셔야 되냐면 A 더하기 B의 AB의 n승을 이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결한다고 거의.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얘는 이런 게 필요하겠죠. 얘는 요거랑 요런 애들이 이제 필요로 한데 그래서 중간중간 이런 큰 덩어리들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런 방식들을 쓰시는 게 맞고 처음부터 이렇게 두 가지밖에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요 점화식을 바탕으로 식을 세워주시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요거는 진짜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내신에도 되게 잘 나오고 사람마다 솔직히 말하면 속도 차이가 큰 유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풀고 못 풀고의 유형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대체로 다 풀어. 그지? 얼마나 걸리느냐의 문제고. 그래서 이런 식의 변형들이 있다.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면 그럼 이제 제곱에서 얘를 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바꾸고 여기를 아니지 마이너스에서 제곱해서 할 수가 없죠. 쟤는 이제 합차로 가셔야 됩니다. 합차.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이쪽에다 쓰자.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라서 거의 이걸로 간다. 빼기 B의 n승 이런 방식이 있죠. 그 다음에 요 방금 전에 근거계수의 관계 합곱 제공한 요거 있지? 그 밑에다가 한 줄만 더 쓸게요. 이런 경우도 있지. A, B, C로 준 경우도 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 P A, B, B, C C, A가 Q 다시 A, B, C가 R 문제에서 이 세 가지를 줄 때가 있고 그 세 가지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럼 또 똑같아요. A, B, C는 이번엔 X 3승 P X제곱 Q X 빼기 R는 0의 세 근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합과 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단순하게 합과 곱을 가지고 식을 변형하겠다라는 관점으로 가지 마시고 2차 식의 두근, 3차 식의 두근 그 이후의 변형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야. 경우에 따라서 x3승을 남기고 나머지 얘네를 이항을 시켜서 세제곱을 2차 이하의 식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 어쨌거나 여기서 우리가 나머지 정리 혹은 차수를 깎아내리는 방법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에서 뭐 식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식을 정리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거는 이 식으로 그 식을 나눈 나머지만 가지고 다루셔도 되고 왜냐하면 그 몫에 해당하는 부분은 앞에 0을 곱해지면 어차피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이후에 활용을 하는지는 사실은 나머지 정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표현이 그냥 현재로서는 이런 게 있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자, 뭐 할 거냐면 동치 조건의 해석을 할 거예요. 으이차. 뭐 할 거냐면 얘는 다항식의 동치 조건 다항식의 동치 조건이라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노트에 매번 얘기 안 할게요. 자,
다항식의 동치 조건은 어떤 것이 다항식의 동치 조건인가, 어떤 상황이 동치 조건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여러분한테 이런 식이 주어져 있어요.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은 0. 자, 이렇게 줄 수 있거든? 이게 이제 표현인 거죠. 표현이 보통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줬을 때 여러분의 해석은 어떻게 되죠? 해석이 어떻게 돼요? 아니, a는 b는 0입니다. 얘가 만약에 0이면 a, b는 둘 다 0이에요. 지금 뭐랑 착각을 하시면 안 되냐면 a 3승 더하기 b 3승 혹은 a 3승 빼기 b 3승 인수분해한 거랑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 얘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면 요거잖아. a 더하기 2분의 1b 제곱, 이 밑에 건 쓰지 마세요. 그냥 요거만 쓰시고, 더하기 아마 4분의 3b 제곱이 될 거야. 는요.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만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는 너거든. 근데 어차피 제곱의 합이 0이라는 거는 너도 0이고 너도 0이라는 소리인데, 얘가 0이면 b가 0인데 너가 0이라는 건 ab가 같다는 소리고, 그럼 결국에는 a, b는 모두 0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보통 동치 조건이라 하면 문제에서는 주로 이렇게 표현을 주는데 우리는 해석을 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 특히 다항식의 동치 조건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하나 있어. 이거 아마 봤을 거예요. a 3승, b 3승, c 3승는 3abc. 응? 뭐? 어디? 아, 이게 아니에요. 자,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얘는 이거 뭐죠, 표현? a는 b는 c도 있기는 해. 근데 조금 안 맞는데? 뭐였죠? 아니, 너네가 이거를 딱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a는 b는 c일 수도 있어. 근데 이거로 끝이 아니에요. 또는 있어, 또는 이거로. 그렇죠. a, b, c 합이 0이에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공수를 할 거면 얘는 완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어떤 형태이고. 자, 그럼 봐봐. 지금 동치 조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필요충분입니다. 필요충분. 너가 되면 너가 되고, 너가 되면 너가 되는 거예요. 즉 ABC가 같아도 너고, ABC 합이 0이어도 너고, 너이면 ABC가 같거나 합이 0이라는 거야. 문제에서 보통 그래서 이 조건을 주고 너가 서로 같다, 아니 너가 서로 같지 않다라든지, 아니면 이 조건을 주고 ABC 합이 0이 아니다든지 이런 식으로 딱 준다고. 그럼 ABC 합이 0이 아니라는 게 나오면 바로 그냥 A는 B는 C인 거고, ABC가 서로 다른 숫자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그럼 요게 이제 0이 아니니까 얘가 무조건 0이고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준다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이거 한번 시켜보고 싶었어요. 봐봐. 여러분이 요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 b 마 c, c 마 a 전체 제곱 마이너스 3, 아이고 더하기 3 a, b, c. 자, 이렇게 나올 텐데, 우리가 지금 요게 동치 조건이라 하면 원래 얘랑 같다는 거는 요게 0인 거죠. 이게 0인 거라서 이게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제곱의 합이 0인 거는 ABC가 같은 상황인데, 그렇다는 거는 이거를 넘겨주면 이거를 전개를 했을 때 어쨌거나 이게 이제 된다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걸로 인수분해를 할까? 이거 인수분해 잘 되니? 이 3개짜리? 이게 인수분해가 녹록치가 않아요. 근데 인수분해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3개짜리. 자, 3개짜리를 인수분해를 할 때는 일단은 2개의 초점을 맞죠. 2개의 초점을 맞춰서 인수분해를 해. 3승 3승이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의 세제곱 인수분해 할 줄 알잖아. a 플러스 b 그 다음에 해갖고 이렇게 묶이죠. 그 다음에 또 뒤에 c의 세제곱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뭔가 이제 변형을 해서 정리를 해서 얘를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공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이 정도 공식은 보통은 기억을 여러분이 대체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를 때는 그래도 인수분해를 통해서 공식에 대한 유도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어떻게 하시냐면 3승 3승이니까 A 더하기 B에 3승 마이너스 3 AB 아니지? 3 A 더하기 B AB AB 뭐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C의 3승.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지금 요걸로 바꿨어요. 맨 끝에 마이너스 3 ABC는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 놓고 다시 또 세제곱끼리 묶어. 얘랑 얘랑. 이렇게 해주면 이제는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B랑 C가 이렇게 합쳐지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A 플러스 B랑 C랑 곱한 거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나올 거라고. 바깥에 마이너스 3 A, B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3 A, B, C 이렇게 되죠. 자, 요거를 또 조금 한번 바라봅시다. 지금 여기서 A제곱 B제곱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2AB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제곱 있고,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C 있고, 플러스 C제곱 있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얘만 안 맞죠 지금. 나머지는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C인데, 그럼 얘도 마이너스 AB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3AB를 뺐으니까 3AB를 다시 더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시 더하기 3AB에 안에선 3AB를 더하는 거죠? 얘랑 곱해줘야 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네가 누구랑 합쳐지냐면 얘네랑 합쳐줘야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3 ABC.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완성이 됐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곱하기 요거 완성됐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잘 보시면 미안해, 요거 C는 없는 거죠. 얘는 C 없는 거예요. 요건 지금 초록색 쓴 겁니다. 다시 밑에다가 요거랑 정확히 여기까지가 없어져. 얘랑 얘까지가 딱 없어지지. 근데 요거랑 얘랑 딱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형이 되는 형태였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증명을 하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세제곱끼리 잘 묶으면 돼요. 생각보다 과정이 조금 복잡하죠. 조금 복잡하고 귀찮은 어떤 변형이라서 알고 계셔야 된다. 됐죠? 근데 외우세요. 이 정도는 외워야지. 그치? 특히나 A는 B는 C뿐만 아니라 밑에 것까지도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에서 활용을 하냐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내신 가면 이런 식의 문제들을 너네가 접하게 돼 있어. 예를 들어볼게. 너네 보고 이거를 갑자기 인수분해를 하래. 뭐 됐든 밑도 끝도 없어. 2x 빼기 1에 3승 더하기 마이너스 x 아니지? 마이너스 3x 플러스 3승 더하기 x 빼기 2에 3승을 인수분해해라.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뭐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럼 이제 해석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세제곱을 3개를 더했어? 그러면 구조가 어쨌거나 이런 구조 아니야? 그러면 일단은 뭐부터 확인하냐면 이게 서로 같거나 아니면 혹시 0인지를 확인을 한다고. 왜냐하면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우리는 그 즉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근데 구조가 어때? 얘랑 더하면 정확히 0이 나오는 구조죠. 그러니까 너에 대한 인수분해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3 곱하기 왜 뭐라고 보여 이거? 이거? 어떻게 플러스로 보이죠?
아, 그래? 그럴 수 있죠. 그래? 자, 그래서 실제 인수분해를 한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냥.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그냥 2초 컷인 거죠, 사실은. 저거를 직접 인수분해를 하자니 되게 복잡한 형태가 나온단 말이야. 귀찮단 말이야. 물론 너네 이거 할 줄은 알잖아. 해갖고 뭐 A 더하기 해갖고 이렇게 뭐. 근데 이제 합이 0이 되는 걸 관찰을 했고 A, B, C가 0이므로 바로 이용을 하고 우리는 인수분해하는 방식도 이제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곱셈 공식 단원과 이제 요 인수분해 파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쪽이 거꾸로 하는 게 이제 인수분해인 것이고, 그래서 전개를 잘 하면서 거꾸로 이제 잘 묶어내는 게 인수분해니까. 조금 다른 거는 인수분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대입을 하죠. 대칭식, 교대식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수가 될 만한 것들을 대입해서 확인해서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런 것도 내신에 나오는 어떤 전형적인 패턴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읽지 못하고 정말로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면 다소 복잡한 경향이 있다. 넘어간다. 참고로 선생님이 이 다항식에 요 노트 준 거 있잖아. 노트 준 거에 너네가 여러 가지를 썼을 때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 그 중에 가리고 물어볼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거기 너네가 써놨잖아. 뭐 표현이 어떻고 그때 해석을 어떻게 하고. 이제 시험 수업 끝나고 잠깐 시간 주고 이제 약간 단어 테스트 하듯이. 근데 그게 차곡차곡 쌓일 거야. 오늘이야 몇 줄 안 되니까 외우기 쉽겠지. 이제 쌓이면 그럼 다 알아야 되죠. 영원히 알아야 돼요. 너네가 영원히 알아야 되는 것들을 그냥 알려주는 거야. 그 막 되게 막 잔재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 혹은 이런 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위주로만 체크를 해주려고 하는. 그래서 엄청 많진 않아. 왜냐면 범용성이 있는 게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거든. 아니 우리 금요일 날 본다니까. 무슨 시험을 봐? 뭐? 이거는 뭐 한 5분이면 끝나요. 내가 써준 게 몇 개나 된다고. 쉬는 시간에 공부하세요. 자. 응? 싫어? 자. 매번 올 때마다 할 거예요. 랜덤하게 내가 보고 싶은 걸 그냥 아무거나 한 3개 정도 물어볼 거야. 그냥 구술이에요, 구술. 그냥 말로 설명하면 돼. 하다 보면 또 수업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잖아. 자, 보겠습니다. 두 다항식 AB에 대하여 AB 주고 3, 그다음 A 더하기 B 주고 3B 마이너스 2A를 주고 이제 X에서의 마지막에 밑줄 XY의 개수는 근데 시당초에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야? XY의 개수네. 그럼 이거를 내가 열심히 연립해서 A 구하고 B 구하고 마지막에 2A 더하기 B 구한 다음에 거기서 XY의 개수를 관찰한다는 거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거기 때문에 XY의 개수를 밑줄 치시고 XY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써줄게요. XY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 그럼 우리는 얘네가 XY가 이미 3XY랑 마이너스 XY잖아. 사실상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주고 이렇게 준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훨씬 쉬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습관이 필요하냐면 써놓습니다. 샵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소를 확인 후 해결을 한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렇게 쓰는 거는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는 약간 당연한 습관 중에 하나예요. 역시나 마지막에 너네한테 묻는 요소가 뭔지를 보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진짜로 내가 A랑 B를 다 구해서 이걸 X로 표현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우리는 마지막에는 X는 2A 플러스 B인데 그럼 애초에 쟤네를 가지고 표현하기가
어렵지 않지 않나? 위에 거 2배 한 다음에 그럼 6이고 그럼 5b가 마이너스 5x인가? 아니다. 5b가 그냥 5x다. 그지? 5xy. b는 xy네. 그럼 a는 얼마야? a는 2xy인가? a는 2xy.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하면 답은 5가 되겠죠? 이렇게. 밑에 있는 2번은 했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 전개식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x제곱이 언제 만들어질지 밑에 있는 4번도 전개식에서 어떤 특정한 x n승의 개수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실은 다 전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그 어떤 특정 부분만 관찰을 할 거고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x제곱의 개수는 양쪽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x를 2번, a를 1번을 골라야 되니까 그럼 앞에 3, a에 x제곱이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 3 앞에 곱해지고 요게 2번 2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1번 이렇게 마이너스 42라고 했고 그래서 아마 a 값이 나올 거예요. 얼마나? 마이너스 18인가? 쇽 24인가? a 마팔인가? 마2라고? 제곱이 되는구나. 제곱을 못 봤네. 그러면 마이너스 24인가? 그러면 마2라고? 3, 3, 4 3, 3, 4 36 쇽 마이너스 6 그죠? a는 마이 아니 선생님 산수 잘못했어. 자 근데 x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지. x 같은 경우에는 요게 1번 얘가 2번 똑같이 3 a가 2번 이번엔 x가 1번 여기서도 3 너가 1번 마3이 2번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3a 제곱 나오고 그럼 12 3, 2, 9가 되겠죠. 답은 이렇게 나온다. 넘어간다. 4번 한번 해볼까요? 4번을 풀어봐라. x 1, 2, 3, 5승까지 있네요. x 1, 2, 3, 5. 개수합은 익숙하죠? 그죠? x에 1 대입하면 항상 개수합이 나왔던 거. 이건 뭐 알겠지. 이것도 이제 약간 항등식 개념이긴 한데. 그럼 x 14승이랑 x의 9승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고. 기왕이면 조금 정리를 해놓는 게 낫겠죠? 이렇게. 일단 x 11승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생긴 거를 3번을 곱하죠. 선생님 x 3승을 밖으로 꺼냈고 그래서 x 14승을 x 11승으로 즉 이쪽에서 x 11승이 나오면 3 더하기 11이 14가 되면서 이제 곱해서 만들어 줄 텐데 그럼 이 형태를 만들려면 지금
총 3번을 거듭 제곱을 하고 있고 차수로 결정이 될 수 있는 거는 얘는 x의 0승인 거죠. x의 0승. 즉 0, 1, 2, 4라는 숫자를 3번을 더해서 11을 만들어 달라는 소리야. 근데 내가 4만 3번 고르면 12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만 줄이면 되잖아. 근데 3이 애초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11이라는 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개수가 0이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그럼 6은 만들 수 있겠냐는 거지. 자, 각각을 선택된 횟수만 써볼게. 예를 들면 요거 한 번 들어가고 요거 한 번 들어가고 나머지는 x 0승 들어가면 얘네끼리 딱 곱해지면 몇 승 나오냐면 6승이 나오죠. 9승은 이제 3승 곱해지면 9승이 되는 거고.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어떤 것도 가능하지? 그렇죠. 이게 3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2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그죠? 아닌가? 이것도 있지 않나? 1, 0, 2도 있네. 이렇게. 그지? 즉 요거 한 번에 요게 2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x 6승의 개수를 내가 이제 찾을 건데 이걸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이거를 나열하는 관점으로 볼 거야. 봐봐. x 0승, x 1승, x 제곱, x 4승. 여기도 마찬가지. 0승, 1승, 제곱, 4승. 0승, 1승, 제곱, 4승인데 각각에서 꺼낼 수 있는 차수가 지금 0, 2, 4. 자, 0, 2, 4일 수도 있고 각각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야. 아니면 얘네끼리 자리를 바꿀 수도 있잖아. 이것들이 자리를 바꾸는 가지수가 6가지예요. 3팩토리얼까지.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때? 2, 0, 1이라는 거는 x의 1승, x의 1승, x의 4승. 자, 그러면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건 몇 가지야? 1, 1, 4가 자리를 바꾸는 가지수는 3가지죠. 3가지. 어느 자리에서 x 4승이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니까 3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얘는 다 x제곱인 거니까 이거는 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죠. 다 더하시면 10 나오죠. 그래서 니은번에서 뭐래? 개수가 10인가? 참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약간 경우의 수 느낌이 나는 어떤 그런 해결이고 개수합은 x에다 1 대입하시면 4의 3승이니까 참이 된다. 이런 문제였다. 넘어갑니다.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우리 5번도 역시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지금 정말로 A, B를 다 구하기에는 불편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로 X 7승이랑 그 다음에 X 8승의 개수를 구해 놓고 그걸 가지고 X 10승의 개수를 구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어쨌거나 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지금 요 1 마이너스 2x 3x 제곱 빼기 4x 3승. 자, 요거의 세제곱인데 어쨌거나 전개를 하면 위에는 잘 모르겠는데 너의 x 7승이 a의 x 7승 그 다음에 x 8승이 b의 x 8승 앞뒤로 이제 뭐가 있겠죠. 이런 구조를 띈다는 거고 우리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는 여기다가 x-1을 곱하고 세제곱을 하고 싶죠. 그리고 x 10승의 개수. 그럼 여기다가 x-1에 3승을 이렇게 곱하고 싶은 거네. 맞나? 마이너스 2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최고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4의 3승이가 64가 되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64의 x 9승이 될 것 같아. 이 밑에 차수까지는 내가 차마 확인을 못 하겠는데 어차피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x 10승의 개수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이렇게 곱해지면서 x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그죠? 6x제곱 더하기 10 2x 빼기 8까지. 자, 이렇게 생겼지? x 10승이 언제 만들어지는지 잘 봐. 자, 요거 할 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여기서 만들어져요. 이렇게 밖에는 x의 10승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죠?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구성되는 것들만 찾아서 잘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나? a 빼기 6b 그 다음에 빼기 64 곱하기 10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래서 뭐 700 뭐시기가 나오겠죠. 거기 나와 있죠. 그죠? 어차피 768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AB를 구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어떤 요소와의 이야기인지 물어보는. 그 다음에 6번 일단은 별표.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전개하면 바로 나와요. 근데 이거 어디서 봤지? 아까 내가 뭐라고 써줬지 이거? 이게 무슨 표현이라고? 이걸 딱 보면 너네는 뭐라고 해석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해야 돼? XYZ는 누구의 근이야? X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X 빼기 5는 0의 방정식의 세 근인 거죠. 물론 여기처럼 XYZ로 돼 있으면 나라면 변수를 X로 다시 쓰진 않을 것 같아. 그럼 아쉬운 대로 보통은 T를 사용합니다. 변수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X 혹은 T예요. 그래서 6번은 여전히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방정식의 해로 해석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위에다가 그냥 그 문제 위에다가 샵 근과 계수의 관계 그냥 이렇게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어보는 x 플러스 1, y 플러스 1, z 플러스 1 요거 밑줄 치시고 이게 이제 역시 이제 마지막에 구하는 요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이 XYZ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 는 T3승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3T 빼기 5는 0의 세 근이거든.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마지막에 물을 때 지금 이거를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문제에서. 그럼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실제로 이용하는 제일 좋은 방식은 뭘까? 다시 뭐라고? t에다가 t 플러스를 대입한다. 뭐 약간 비슷한데 좀 안 맞아요. 자, t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똑같진 않죠. 조금 다르죠. t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xyz가 이것의 세 근이라는 거를 어떻게도 표현을 하냐면, 너는 t 빼기 x, t 빼기 y, t 빼기 z 여기까지 아셔야 돼요. 이거를 노트에다가 적어두세요. 아마 여기를 아까 안 적었을 거야. 그지? 너는 너다로 가야 된다고. t-x, t-y, t-z 이렇게 인수 표현을 쓸 수가 있고, 그럼 결국에는 이와 같은 식이랑 너랑 같은 거잖아. 그지? 이렇게. 얘는 사실은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XYZ가 실근이라는 이야기까지는 없는 거야. 그냥 뭐 실수인지 복소수인지 안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세 근인 거고. 그러면 이와 같은 구조에서 내가 이와 같은 식을 얻어내려면 t에다가 적절히 대입해서 항등식 개념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 뭐 대입하면 된다?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딱 대입을 하시면, 이런 형태를 대입을 하시면,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를 쓱 밖으로 묶어주면 x 더하기 1, y 더하기 1, z 더하기 1이 된다는 것이. 그치? 이게 이거예요. 여기다 마 1 넣어봐. 마 1, 마 1, 마 3, 마 5. 근데 그게 마이너스인 거잖아. 마이너스 부호만 맞춰주시면 답은 이제 10이 나오는.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성현이가 선생님 이거 그냥 전개해서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이딴 소리 하면 되게 화가 나지만 이 문제에 한해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방식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전개할 거야. 선생님이나 저렇게 푸세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계열받기 그럴 것 같아서 얘기를 해주지만 저러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 이거는 전개하는 게 빨라. 근데 이게 꼭 이 문제만 국한돼서 이제 사용하는 접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 7번은 역시 문제가 어렵진 않죠. 문제 오늘 다 뭐 평이한데. 자, A-B 는이 아니야? 왜? 마일 넣었는데? 왜? 마일 넣으면 마일, 마삼, 마오, 마십. 마지막에 다시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10. 그럼 전개해서 해봐. 전개해서 해도 맞을 텐데? 전개해서 해본 사람 해봤어? 10 나? 맞잖아, 이씨. 자. 혹시 이상하면 얘기하세요. A 3승 마이너스 B 3승은 56. A 3승 더하기 B 3승은 얼마인가? 자, 여기서도 이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 말고 점수를 잘 내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가 하나 있냐면 이런 문제 보면 진짜 다 계산할까?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어, 성현아? 딱 보는 순간? 그 선지를 한번 봐봐. 선지가 막 더럽니? 막 루트 들어가 있어? 아니지. 그러면 AB는 약간 어떤 숫자일 것이 예상이 돼?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런 때려 맞추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들지 않니? 약간 상식적인 숫자일 거라는 거야. 사이예요. 사이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자, 이거는 아무 숫자나 대입해서 답을 내라는 이야기를 나는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어차피 이거를 계산했을 때 해는 유일하게 나올 거예요. 이 값이 유일하게 나올 텐데 너도 자연수고 너도 자연수고 답도 자연수인 걸로 봐서는 A, B가 정수일 거라는 거지. 그 중에서도 내가 봤을 때는 뺐을 때 이거 제곱, 세제곱을 해서 뺀 게 될 만한 게 어차피 이 정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뭐 딴 걸 넣어보든가. 근데 이제 실제 계산해도 그렇고. 그래서 딱 보면 사이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게 아니라 점수를 잘 내는 아이들의 특징이라니까. 왜냐하면 이거 4인 거 바로 찾았으면 바로 쓱쓱 답 쓰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자연수 조건, 자연수로만 구성된 어떤 식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문제에서 지금 A, B가 양수라고만 얘기했지 뭐 정수다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야. 유리수일 수도 있고 무리수일 수도 있는데 분명히 그래서 이런 상식적인 숫자가 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직각삼각형에서 여러분은 피타고라스 수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죠? 그렇듯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살짝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지 않고 잽싸게 답을 내는 것도 나는 여러분이 지금 공수라는 것이 완전 처음이 아니고 내가 너네한테 이거를 계산을 하는 방법을 일일이 알려줘야 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도 충분히 여러분이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건 중요하다. 아마 초면이지만 나윤이는 이렇게 별로 잘 안 해봤을 것 같아요. 그지? 너 문제 딱 봤을 때 대충 숫자 이거 넣으면 되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거의 안 풀지. 그냥 정석대로 푸는 편이지. 정직한 아이. 그 다음에 너는 미안. 미안합니다. 막 나쁜 아이 이러는 거 아니고요. 이제 근데 그러면 야매가 항상 좋을까? 정석이 항상 좋을까?는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야매가 잘 통할 때가 있는데 안 통하면 정석대로 풀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사실은 해가 자연수가 아니면 어떡할 건데. 풀 줄은 알아야겠지. 그렇지만 성현이가 옆에서 쓱 사랑이 넣으면 되는데 개꿀 이러면서 딱 넘어가면 이제 옆에서 누군가는 열심히 막 계산해갖고 정리하는 이런 시간적인 낭비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약간의 유연함을 발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많이 보아서 왜냐면 내가 너한테 때려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가 기대하는 얘기를 했잖아.
네 스스로도 알고 있잖아. 너가 가끔 너는 이런다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 문제를 대충 이렇게 넣으니까 나오던데요. 이런 이야기를 내가 몇 번 했거든, 네가. 나도 이제 아니까. 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나도 덜어 이렇게 풀거든. 너네한테 수업 때는 야 대충 4이 넣으면 되잖아 라고 수업을 하지는 못하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가끔은 필요하다. 어차피 점수 잘 내려고 온 거잖아. 그지? 너네가 막 무슨 뭐 수학적인 뭐 엄청 아름다운 뭐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 건 대학에서 수학 전공하면 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8번. 8번 일단은 딱 보면 뭘 하고 싶지? 이 식을 전체적으로 쓱 봤을 때 시험 치환. 뭐 치환도 나쁘지 않고 또 나 같으면 전체적으로 케이스를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 과연 나눠야 될까? 나 같으면 이 전체식을 앞에 것도 마이너스의 n승, 뒤에 것도 마이너스의 n승으로 그냥 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이너스의 n승씩 묶으면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n이라는 요소가 사라졌고 마이너스의 n승과 마이너스의 n승을 곱하면 어차피 1이니까. 그죠? 또 경우에 따라서 사실 이거를 또 이제 그냥 단순하게 답을 내는 측면으로 간다면 자연수 n에 대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 n 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그 답이 영향을 받는 일이라는 건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또 요령 있는 애들은 저는 대충 n에다가 1 대입해서 풀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어차피 그것이 맞기는 해. 근데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n승을 묶으셔야 됩니다. 자, 묶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거는 그냥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b죠. 이렇게 곱해지고 얘는 마이너스의 2분의 a 플러스 b고 그 다음에 너가 더하기 2분의 a 빼기 b네요. 그럼 보니까 얘랑 얘는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상황인데 그지? 그럼 애초에 계산을 해봤자 이거 b 나오고 이게 아마 쇽쇽 마이너스 b 나오나? 그지? 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온다. 답은 그냥 2번에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9번 너무 쉽고요. 10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10번 보세요. 10번이 이제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아까 우리 A의 n승 더하기 B의 n승 형태 이제 뭐 확장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지? 요거는 X의 2n 승 더하기 X의 2n 분의 1승. 자, 얘를 편의상 A라고 부른다면 아니지. 너를 요걸 가지고 변형을 하는 거죠. X의 n분의 1승이 A X의 n승 빼기 X의 n분의 1승이 B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A제곱 마이너스 2 혹은 B제곱 더하기 뭐 2라고 쓸 수 있고 그리고 세제곱도 있죠. 세제곱 X 3n승 X 3n 분의 1승 얘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A 3승 마이너스 3A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B 입장에서는 너가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B 3승 더하기 3B죠. 어떤 구조적인 유사성이 보이고 얘 이제 n승과 2n승, n승과 3n승의 관계가 이제 이런 구조를 띠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문제 자체에서 지금 주기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 이거를 주고 물어보기를 x3승 빼기 x3승분의 1을 물어본다는 거는 그 중간에 무엇이 생략되어 있냐면 어떤 식에 대한 정보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여기서 여기로 바로는 안 가잖아.
여기서 뭘 거쳐서 가겠니, 성경아? 그죠? 그래서 이런 변형을 하시면 됩니다. 짠. 그럼 뭐야? 너는 너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너 60, 4 빼기 12가 되겠죠? 에이, 아니잖아. 더하기 12. 이렇게. 요거죠. 넘어가도 되죠? 자, 11번 위에 샵 다항식의 동치 조건 써주세요. 다항식의 동치 조건. 너네가 풀어본다. 미적보다 공수 재밌나요? 미적을 지수로 끝까지 적고 무슨 개소리죠? 미적에는 지수로가 안 나오는데? 그건 대수죠? 무슨 소리죠, 이게 도대체? 미적분의 그런 미적분 2겠죠? 지수로가 등장하는 미적분은 무슨 소리죠, 이게? 미적분은 함수의 극한 같은 게 미적분입니다. 아니, 엊그저께 수업했는데, 금요일날 종강했는데, 무슨 지수로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해서. 너 나랑 지수로 수업 안 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까먹었죠. 지수로고 삼각함수 수열, 이쪽이 대수.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 3차, 4차식, 뭐 이쪽이 이제 저거죠. 나이스. 대수 우리 7월 달에 할 거예요. 6, 7월 달, 7월 달쯤. 그거 하고 뭐해요? 응? 그거 하고 뭐? 그리고 이제 예비고일 가겠죠. 미적 원이에요. 응? 극대극소 이거 그래프 이거. 지금 저 대수랑 미적이 바뀌었어요. 그래. 쉽지 않은데. 자, 보겠습니다. 11번. 전형적인 표현이라는 거야. 요거 몇 줄? x3승, y3승, z3승, 마이너스 3xyz는 0 밑줄 치시고 그 위에 첫 번째 줄 끝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0이 아니다도 밑줄 쳐주시고 요 두 가지 조건에 대한 해석이 뭐다? x는 y는 z. 그럼 그냥 xxx 넣고 그냥 푸시면 되죠. 그러면 분자가 2x 3승이 3개. 3 곱하기 2x 전체의 3승. 분모가 역시 2x의 3승. 쇽쇽. 넘어간다.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리저리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되는 약간 귀찮은 문제긴 한데 주어진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식의 식끼리 연산을 해주면 좋을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자 보니까 AB 합 4고 AB 곱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XY 합 요가 2고 XY 곱 마일이고 그랬을 때 AX BY의 세제곱 여기는 BX AY 전체 세제곱 자 요거 값 구하고 싶대요. 일단은 첫 번째 문제 표현에서 생긴 게 왠지 오늘 배웠으니까 또 막 위에다가 지멋대로 샵 근과 계수의 관계 아니거든. 그 쓰는 문제 아니거든. 왜냐면 이거 2차식으로 해석을 해봤자 얘네끼리 곱해지는 요소를 뭔가 활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무슨 소리냐면 2차식 두 개가 만들어지게 하겠지. 그럼 그 2차식 두 개를 어떤 식으로 내가 해서 이런 형태를 이제 만들 것인지가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잘 해결을 하지 않아요.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거를 이제 정리를 좀 합시다.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이거를 편의상 라지 x 너를 라지 y라고 한다면 덩어리로 치면 너는 x 더하기 y니까 ax by bx ay까지 너의 세제곱 빼기 3 xy니까 ax by bx ay 그리고 서로 더한 거죠. ax 아이 귀찮아 x 더하기 y 자 먼저 x 더하기 y가 언제 만들어질까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항이 지금 4개지 4개 근데
AX랑 BY랑 BX랑 AY가 있는데 누가 빠져 있냐면 AB가 빠져 있고 XY가 빠져 있어요. 누락. 즉 원래대로라면 AB가 있고 XY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중에 두 가지가 서로 곱해진다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이게 몇 가지야? 4C이니까 6종이 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네 가지 종류의 문자가 있으면 그 중에 두 가지를 고르면 하나 항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원래 6가지 종류가 있어야 돼. 근데 쟤는 왜 네 가지밖에 없느냐? AB와 XY가 같은 쪽에 지금 같은 항에 속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구조가 A와 B가 더해져 있고 X와 Y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A와 X, A와 Y, B와 X, B와 Y는 서로 곱해지는 일이 생기지만 A와 B는 곱해지지 않고 X와 Y도 서로 곱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없다는 거지. 그 두 가지 없는 것끼리 같은 항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곱해지지 않은 아이들끼리 이제 묶였을 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너가 뭐다? 너가 8이네. 는 8. 물론 그냥 뭐 이렇게 묶어갖고 계산해도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8이고요. 얘는 어떡하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전개 한번 해봐야지. 뭐 용기 있게 전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응? 너랑 너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에 자 A, B, X제곱 그 다음에 X가 지금 이렇게 B제곱 YX A제곱 YX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YX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다시 X가 너랑 너 그러면 A제곱 Y의 X 이렇게 B제곱 Y의 X 더하기 지금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있는 거 보이죠? BY, AY 그러면 AB, Y 제곱 오 나쁘지 않아. 자 그러면 다시 너랑 묶을까? 이렇게 그러면 묶으면 AB의 X제곱 Y제곱 어차피 우리가 이런 요소는 합과 곱을 알면 바로바로 바꿀 수 있지. 제곱해서 저거 두 개 빼면 되죠. 14 나오고 얘는 4에서 빼니까 6 나오죠. 이렇게 AB는 1이고 다음에 XY는 2고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나오냐면 28에다가 더하기 6이 되겠네요. 그럼 34 나오나요? 마이너스 3 그래서 너가 8에 3승 빼기 3 곱하기 8 곱하기 아까 얼마였어? 까먹었다. 34 웃어? 자 너네도 내 나이 돼봐. 자 이렇게 너네 나이 묶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응? 34 아니야? 너무 속상하고 요 부분 요거 너 더하기 너 6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 8 그래? 이게 아니야. 하하하. 말. 죄송.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지. 웃어? 자. 이런가 보다. 이게 맞나 보다. 오케이. 그럼 깔끔하게 8의 제곱으로 묶이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번이 이제 역수합 변형이죠. 여러분이 해볼까요? 역수합 변형. 왜 시계 봐? 왜 궁금해? 근데 수업 시간에 시계를 왜 보는 거야 도대체? 몇인데? 대충 끝날 때 되면 끝내주겠지. 안 끝내주잖아요. 자, 헛소리 하면 저 시계 80분당 한 바퀴 돌아가게 바꿔가지고 80분당 한 바퀴씩 돌아가는 시계로 바꾸는 수가 있어. 이상하게 시간이 안
수상할 정도로 시간이 안 가는 학원. 그거 너무 악랄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4시간 수업이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80분이나 더 하는 거예요. 11시, 그렇죠. 11시 10분? 평소랑 크게 다를 바가 없죠. 11시 10분이면 선생님도 인정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럼 저희가 고등학생 되고 여기 다닐 때까지 계속 그 제도를 하는 거예요? 뭐 말하는 거죠? 제시? 네. 아, 그거 모르겠네. 완전 쓰면 안 돼요? 제시? 고등부로 확장될 것 같은데 제시 하는 제도는? 지금은 고등부가 제시가 없거든. 축소돼야 돼요. 아니, 너무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근데 만들고 켰잖아요. 부동산에 시간 없는데 여기 와서 언제 다 제시 보고 집가서 빨리 공부해야 되는데 아니, 온 김에 보는 거니까 괜찮아요. 온 김에 보는 거라서. 중사 고1 되면 쌤 바뀌어요? 몰라? 얘기하세요. 모르죠. 안 얘기세요. 보통은 학년이 바뀔 때 그 반이 그냥 고스란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중3이 나만 중3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다른 중3 반들도 있거든. 그럼 걔네가 이제 적절히 이렇게 샥샥샥 해갖고 그 중에 샥샥 섞어서 이제 뭐 S반, 뭐 A반 뭐 이런 식으로 쪼개겠죠. 선생님은 그럼 무슨 반을 쓰실 것 같아요? 보통은 나는 위에서 두 번째 반 정도? 쌤 이과는 원장쌤 보통 원장님 반이죠. 근데 여기 원장님 말고도 뭐 유명하신 분 손정현 쌤? 그 반이 보통은 제일 윗반인데 뭐 그 반은 모든 학년 반 수업이 있는 게 아니라서.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오는데 이 쉬운 게? 아 마이너스 1이 나. 답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8고 마이너스 1. 왜 그럴까?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똑같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아이들이? 아니죠. 아니죠. 저희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자, 쓰레기인 건 맞는데 잠깐만. 근데 그걸 인정을 잘 보세요. 지금 이 문제 표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밑줄을 친다면 여기를 딱 밑줄을 쳐야 돼. 뭘까? 그치. 밑줄 치고 별표 칩니다. x는 0부터 1 사이에 밑줄을 치고 별표를 쳐주세요. 왜 여기는 밑줄 치고 별표를 칠까요? 밑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x와 x분의 1의 대소 관계를 보는 건데 x보다 x분의 1이 더 크다지. 그러니 그 밑에다 뭐라고 쓰냐면 x 빼기 x분의 1이 0보다 작다입니다. 되게 많이 나오는 실수예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3번의 유형이 나중에 여러분이 어느 과목을 할 때 또 나올까? 이런 형태가. 아니, 수학에서 어느 부분? 대수에서 어디? 생각해봐. 등차수열 탈락? 대수의 지수 파트에 나와요. 지수 파트. 왜냐면 이게 뭐랑 똑같아? 2의 x승 더하기 2의 x승분의 1.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이런 표현인 거거든. 원래 숫자와 역수 합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변형을 하는 과정에서 루트를 취하게 될 때 대소관계를 판단을 해서 부호를 꼼꼼하게 쓰셔야 되는데 보통 처음 풀면 이와 같은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루트를 취했을 때 습관적으로 양의 제곱근을 취하는 경향이 있거든. 되게 자주 나오는 어떤 실수입니다. 그래서 실수이자 실력이기 때문에 요 밑줄 치시고 그 밑에다가 범위를 왜 줬을까? 이렇게 써 쓰세요. 정확하게. 범위를 왜 줬을까? 내가 이렇게 거지같이 풀 거였으면 문제에서 범위를 주지 않았겠지. 범위를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한 번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이유가 뭘까? 저희가 자, 보세요. 중 x 더하기 x분의 1. 요게 일단은 3인 거는 쉽고 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금 여기서 필요로 하는 요소가 딱 세 가지지. 하나는 x3승, 마이너스 x3승분의 1, x제곱 더하기 x분의 1,
그다음에 x 빼기 x분의 1까지. 그러면 요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요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나머지 표현들은 다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 이거를 a라고 생각하고 b라고 생각을 하면 둘의 관계는 뭐였냐면 a제곱과 b제곱을 서로 빼면 4가 나와요. 그죠? 이거가 a, 너가 b. 항상 a제곱 빼기 b제곱이 4죠. 왜냐면 제곱끼리는 같고 서로 곱한 게 2니까 2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가 되는데, 그럼 이제 9에서 너를 뺀 게 4니까 슉슉 넘어가면 넌 루트 5가 되고, 근데 부호를 보자는 거지. 마이너스. 왜냐하면 x가 x분의 1보다는 더 작기 때문에. 짠. 이제 다 끝났지 뭐. 그 다음에 이제 대입해서 하세요. 뭐 아까 알려드린 거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래? 알았어. 그래? 너무 귀찮네. 자, 그럼 볼게. 이거에서 이거를 어떻게 간다고 그랬어? B3승 더하기 3B예요. 마이너스인 건 플러스고 플러스인 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B3승 하시면 뭐야? 뭐 그지 같은 게 나오네? 유리수 나오는 거 맞구나. 그럼 3승이니까 마이너스 5루트 5 더하기 마이너스 3루트 5네. 자, 이거 일단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니? 그 다음에 제곱, x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x제곱 분의 1이죠. 그럼 저거 제곱하고 2 빼면 되죠. 그럼 걔는 3의 제곱 빼기 2. 요게 이제 x제곱 더하기 x제곱 분의 1이고, 그 다음에 x랑 x분의 1 뺀 거 있지 않나? 얘는 그냥 마이너스 루트 5고, 그 다음에 가운데 1이 있죠? 1은 그냥 1이고, 이거 슉 더하면 8 빼기야. 9개 아닌가? 뭐 구하는 거야? a 빼기 b는 17. 왜? 혹시 집에 일찍 가기 싫어? 그런 의도면 뭐 그럴 수 있죠. 자, 14번. 그럴 수도 있지. 모르겠어. 집이 뭐 가끔 그런 애들 있더라고. 막 집에 일찍 가기 싫어 이런 애들 있더라고. 그래서 너는 왜 집에 일찍 가기 싫어하니? 그래서 아니 뭐 집에 가면 막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 뭐지? 약간. 근데 여기가 공부하기가 좋다는 거. 그래서 뭐지? 약간. 가는 과정이 귀찮다? 아니 10시 정각에 딱 내려가서 버스를 타면은 10시 반까지 지우기. 그럴 수 있지. 알았어. 알았어. 조용히 해. 그래. 자, 조용. 이거는 자동이지. 얘네가 나오면 얘가 나오는 건 자동이죠. 요거에다 요거 두 개 더한 게 너의 제곱이니까 요거 제곱에서 요거를 빼고 2로 나누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고, 우리가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는 4제곱을 하고 싶으니 이거를 제곱하면 비슷하게 만들어지지 않겠어? 제곱을 하시면 각각의 제곱이 되니까 일단은 4승씩 만들어지고, 더하기 2배 서로 곱한 게 만들어지는데, 그럼 각각 xy, yz, zx의 제곱이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나? 맞나?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또 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또 제곱을 하겠지. 제곱. 그러면 너가 일단은 36이고 얘는 9가 되고 각각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중요한 거는 두씩 곱해지는데 이렇게 곱하면 y가 2개 그리고 나머지는 1개씩, 이렇게 곱한 거는 x가 2개, 이렇게 곱하면 z가 2개, 그러니까 x, y, z 1개씩 있고 하나씩 더한 게 남죠. 그래서 x, y, z에 x 더하기 y 더하기 z. 자,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면 응당 이건 얼마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필요가 없죠. 그래서 0이라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끝. 뭐 이런 문제입니다. 간단하다.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이걸로 혹시 해석한 사람 속상하게 아무도 없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게 그래? 너 미안해 작아서 안 보여. 나 농담이고 여기라서 제일 왼쪽이라서 안 보였어요. 진짜 기둥 때문에 가려서 안 보였습니다. 날씬해서 안 보였어요. 미안. 아이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나오면 이렇게도 바꿔서 볼 수 있다고는 했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이게 반드시 더 좋다 나쁘다 뭐 유불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근데 이제 요 어디였어? 내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게 4승이잖아. 이거 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럼 나라면 한 번쯤은 이렇게도 해보는 것도 뭐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약간 해보는 거지 뭐. 이것과의 관계. 물론 같진 않죠. 여기다 뒤에 맞춰줘야 되겠지, 그지? 근데 어차피 얘가 뭐니까? 어차피 얘가 0이니까. 그래서 요거 전개를 하시면 4승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 x의 y 3승 그 다음에 x의 z 3승 뭐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x, y 3승, x, z 3승 뭐 쭉쭉쭉. 그래서 뭐 이런 방법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유리할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요거를 자꾸 이런 식으로 오가면서 관찰을 해 버릇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15번 굉장히 쉽고요. 15번 안 해도 되겠지? 서로 딱 더하면 a 빼기 c가 6이 나오죠. 6이 나오면 주어진 식은 각각을 제곱하고 더해서 2로 나눈 식이지, 그지? 우리가 얘를 2분의 1로 묶으면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이니까 바로 나오죠. 간단한 문제고. 다항식의 나눗셈은 사실 굳이 설명은 안 했어. 다항식의 나눗셈 혹시 좀 어렵나요? 뭐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해봐야 어차피 이거밖에 없고 어떤 fx를 px로 나누게 되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rx인데 유일하게 주의해야 할 게 너와 너의 관계지, 그지? 차수가 p의 차수보다는 반드시 r의 차수가 작아야 된다. 이게 이제 문제에서 꼭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는 나머지 정리 항등식 파트 할 때 훨씬 더 깊이 있게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문제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은 뭐 너네가 쓱쓱 해보시면 뭐 금방 나오죠. 뭐 A는 2고 B도 아마 B가 2가 나오겠죠. B도 똑같이 2가 나오고 그래서 쭉쭉 계산해보면 2랑 2, 그 다음에 C가 또 2 나오고 D가 4 나오고 E가 아마 또 똑같이 숫자 2가 나오는 간단한 이야기였고 10이 나와요. 12 12 자 그 다음에 18번 정도 한번 해볼까요? 18번 풀고 과제에서 풀어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과제는 너네 풀어오면 질문 받아야겠다. 우리 딱 3개 더 풀고 42번에 표현 하나만 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싫어. 부술 테스트는 다음 시간부터 볼까? 그냥 금방 보니까 한 개씩만 물어봐야겠다. 자, 18번 볼게요. 다음 너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알려줬죠. 즉 px는 x 플러스 2로 나눴으니 몫을 곱해주시고 나머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빼기 4. 그래서 px라는 함수는 다항식을 정확하게 줬고요. 그 다음에 p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px를 이제 이렇게 바꾸고 싶죠. x제곱 플러스 1에 뭐가 있고 나머지가 있을 거야. 자, 여기서 재밌는 걸 하나 해볼 건데 일단은 x제곱 플러스 1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너로 나눈 나머지라는 거는 나머지 차원에서는 나머지의 측면에서는 축 아닌데 측면에서는 x제곱 플러스 1이 0이 되는 어떤 그러한 수 너의 해를 알파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알파를 대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없어지겠죠. 그죠? 없어지고 이 부분이 뭐가 이제 남을 텐데 여기가 이제 1차 이하의 다항식이 남는데 1차 이하 우리가 이게 이제 모듈러라는 개념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자 3으로 예를 들면 나눈 나머지 측면에서는 사실 예를 들면 2인 거랑 5인 거랑 너랑 뭐 8인 거랑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같죠. 나머지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의 측면에서는 사실은 x제곱은 무엇과 같아지냐면 마이너스 1과 같아져요. 사실 이렇게 이거를 어떤 숫자라고 생각하면 얘는 얘보다 1만큼 작은 거잖아. 그지? x제곱은 분명히 x제곱 플러스 1보다 1만큼이 작아요. 그래서 얘랑 같게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는 사실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3x 마이너스 2죠. 곱해주시면 3 x제곱 너가 3x 6x 빼기 아니까 플러스 2x 빼기 8인가? 근데 얘가 얼마라고? x제곱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너가 마3 이렇게 하면 되나? 응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측면에서는 4x인가요? 4x 그래서 요게 이제 마이너스 1로 바뀌면서 4x 빼기 11이 되는 그래서 요런 문제였다. 사실은 답이 그래서 4번이 나오는데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요거를 요렇게 바꿔서 이제 다항식으로 나눗셈을 어떻게 하는지 요거는 이제 나머지 정리 때 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다항식 나눗셈 하면 되죠. 그냥 여러분이 풀었을 때 그냥 다항식 묶어가지고 했을 것이고 묶을 때 결국엔 사실 개념은 약간 이런 건데 우리가 이걸 묶은 거야. 플러스를 해주고 마이너스를 해주고 그럼 이 부분은 남고 너는 x제곱 플러스 1로 묶였잖아. 그지? x제곱 플러스 1로 묶인 부분은 무엇에 영향을 안 주냐면 나머지에 영향을 안 줘요. 사실은. 어차피 얘는 x제곱 플러스 1로 묶으면 이제 묶여 나갈 것이고 몫의 일부가 될 것이고 그 몫이 뭔지는 내 알바 아니라고 나머지만 물어봤을 때는 이 부분을 관찰을 할 때는 얘를 x제곱 대신에 내가 마이너스 1로 바꿔서 관찰을 하더라도 식이 이제 동일하다는 거죠. 이걸 묶은 거예요.
그럼 제로 묶고 나면 이 부분이랑 얘랑 이제 곱해지면서 다시 이거를 또 x제곱 플러스 1로 묶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굳이 묶는 과정을 다 쓰지 않은 거지. 그냥 x제곱 대신에 마이너스를 넣어서 풀어줬다. 그럼 이제 뭐 확장이 되겠죠. 만약에 뭐 x제곱 더하기 3x 아니지? 뭐 4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그럼 여러분은 이거를 x제곱을 예를 들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로 바꿔서 차수를 깎아서 이제 나머지 정리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써주시면 차수가 쭉쭉 줄어들면서 나머지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다는 거지. 근데 그 대신 몫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불편해요. 몫을 구하려면 묶어낸 부분을 알아야 되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21, 2, 3, 4번까지도 뭐 특별히 여러분이 못 풀만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맨 뒤에 우리 과제 잠깐만 볼까요? 과제 42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과제 42번 요거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42번을 풀어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여기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적어주고 싶은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쓰세요. 노트에 쓰세요. 샵 직각 삼각형의 내접원 할. 자, 표현 자체가 이제 뭐 특별히 표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상황 자체가 직각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자, 상식적으로 세 변의 길이가 A, B, C고 C가 빗변일 때, 그래서 이렇게 A, B, C 인 상황. 그래서 뭐 굳이 원을 그리자면 이렇게 원이 되겠죠. 해결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일반적인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특유의 방식이 있어요. 둘 다 아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내접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죠? 일반적으로 뭘 이용해요? 우리는 삼각형의 뭘 이용해? 넓이를 이용하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걸 사용합니다. 반지름 R, A 플러스 B 플러스 G. 근데 이제 요 넓이 자체가 2분의 1 AB죠? 너가는 2분의 1 AB인 거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약분을 해서 나눠주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요거를 뭐 다 약분을 해서 정리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넓이를 쓴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게? 맞아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R은 뭐라고 쓰면 돼요? 이 결론을 아셔야 되는데 2분의 맞아요. A 플러스 B 빼기 C를 2로 나눈 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러분이 조금 한 발 더 나아가면 그러면 선생님 이거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AB가 너네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죠? 근데 뭐 딱히 그런 걸 써본 적은 없고 그냥 뭐 그렇다 당연하니까 같은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요거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냐면 일반적인 형태. 요거는 직각 삼각형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사실은 뭐의 길이 공식입니다. 뭐의 길이 공식이게? 아니, 아까 네가 뭐 요거 해갖고 막 뭐 이렇게 한다며. 자, 우리는 사실 원래 이렇게 생겼거든. 요거는 그리지 마. 자, 이거를 구한 거야. 얘네를 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얘를 구한 거야. 근데 얘랑 같을 뿐이야. 직각 삼각형일 때에는. 즉, 이 공식은 원래는 무엇의 길이 공식이다? 어디서 나오는 공식이에요? 그거 뭐라고 부르죠? 자,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너네한테 이런 거 구하라고 한다고. 이거 어떻게 구해, x? 그러니까 그래, 이거에다가 이거 빼고 2로 나누고 그게 너야. 왜?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즉 이 공식은 사실은 무엇의 길이 공식이라고? 쟤를 뭐라 불러? 얘를. 이 이름이 있다니까? 너네가 이름이 있듯이? 대단한 웅장한 이름이 있는 게 아니야. 선생님 뭐 이딴 걸 어떻게 알아? 이런 거 아니야. 무슨 선이지? 선이니까. 무슨 선이겠어? 접선이죠. 접선의 길이 공식이에요, 친구들. 자, 그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이거를 통합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니까. 직각삼각형의 내접원 반지름이 나왔어. 그럼 일단은 이거 먼저 딱 떠올리고. 근데 이 공식이 직각삼각형일 때 원래는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인데, 그럼 너네한테 니네가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상황에서도 이 공식을 쓴다는 거지. 다만 직각삼각형이면 이 접선의 길이가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고, 직각이 아니면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경우를 나눠야 된다고. 직각일 때가 얘가 좀 더 공식이 좀 간결해서 좋아요. 알아야 돼.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는 노트에다가 풀어오실 필요는 없고요. 거기 보시면 옆에 풀이 공간이 충분히 있죠. 자, 풀이를 풀고 틀린 거를 요 정도만 지켜줄까? 여기 풀이 노트, 풀이 공간에다가 풀고 틀린 거는 포스트잇을 붙여서 위에다가 다시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오답은 그 정도만, 포스트잇 정도만 붙이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됐지? 포스트잇 왜, 뭐 사줘? 네. 그 정도는 있잖아. 아, 지랄, 아, 집에 있잖아, 포스트잇. 아, 노트 사줬으면 됐지. 아 이거 진짜 다 필요하죠 가져오는데. 나중에 또 쓰면 되죠. 아, 왜냐면 선생님이 3분할을 찾느라고 좀 고생했어요. 그리고 가로 3분할이 이게 좀 좋더라고. 내가 쿠팡 되게 열심히 뒤져본 거야. 근데 사실은 나는 이 격자가 싫은데, 사실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격자가 있는 것도 뭐 그래프 그리는 거 하기에는 나쁘진 않아요. 여튼 포스트잇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시고요. 엄마는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엄마가 아니 엄마가 포스트잇 있다고. 엄마가 포스트잇 있으니까 엄마한테 달라고 하시고. 답지 여기 있습니다. 답지 줄게요. 시험지 답지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